약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알약 하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스친 적 말입니다. 이걸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 몸에 쌓이는 건 아닐까? 아프지 않으면 굳이 약을 먹지 않는 게 몸에 좋다고 우리는 오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약을 먹고 있으면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몸이 약에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오래 먹다 보면 다른 데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건강 산책에서는 이 이야기부터 조용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약은 오래 먹으면 정말 무조건 몸에 안 좋은 걸까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정보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약에 대한 두려움, 약을 먹는 자신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씁쓸함까지 말입니다. 특히 이 세대는 약에 대해 조심스럽게 배워왔습니다. 예전에는 약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아프면 참고 웬만하면 약을 안 쓰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은 독이야. 몸이 약해져서 먹는 거야. 이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이제 나도 약 없이는 안 되는 나이가 됐구나. 이 생각이 괜히 서글퍼지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며칠 먹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슬그머니 줄이거나 어느 순간 아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몸이 약에 익숙해질까봐. 이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약에 대한 걱정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조금 오래 가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약을 먹어도 불안하고 안 먹어도 불안합니다. 약을 먹는 날에는 이게 맞나 하고 걱정하고 안 먹는 날에는 괜히 끄는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평생 먹어야 하나? 이 약 때문에 다른 병이 생기진 않을까? 이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는다는 건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은 몸보다 마음을 더 건드리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몸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바로 믿기엔 마음이 아직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을 바로 드리기보다는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약을 먹으면서도 편안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약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관리가 아니라 의존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약 없으면 안 되는 몸. 이 표현이 우리 마음을 자꾸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 과연 지금의 현실에도 그대로 맞는 걸까요? 이 질문을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약에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왜 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문자에 답하실 분, 지금 일시정지 누르시고 다녀오세요. 하나, 둘, 셋. 건강산책 다시 시작합니다. 1부에서 우리는 약을 마주할 때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먹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약 봉투를 다시 펼쳐놓고 혼자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걸 정말 매일 먹어야 하나? 오늘은 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건너 하루 반으로 쪼개서 혹은 며칠만 쉬었다가 다시 먹는 선택을 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선택은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몸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약일수록 이 마음은 더 커집니다. 아픈 느낌은 없는데 약을 먹어야 하니 내가 정말 아픈가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아픔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문제가 커지지 않게 잡아주는 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어도 몸이 크게 달라진 걸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약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약 덕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몸은 결과만 느끼지 과정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조용히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약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 믿기 어렵고 그래서 더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약을 먹는 건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요. 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몸이 지금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말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버티던 몸을 조금 덜 혹사시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약이 다 잘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먹느냐가 아니라 혼자 결정하느냐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고 싶을 때 그 마음을 그냥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약이 조금 걱정됩니다.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유난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괜히 말해도 똑같은 말 하겠지. 바쁘실 텐데.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끊어버립니다. 그 결과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갑니다. 약을 먹는 날에도 안 먹는 날에도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약이 문제인 경우보다 약을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이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의사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 혼자 떠안아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함께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약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을 끊고 싶었던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힘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제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약을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나이에 맞게 약과 어떻게 같이 지내면 좋을지 오늘부터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문자에 답하실 분, 지금 일시정지 누르시고 다녀오세요. 하나, 둘, 셋. 건강산책 다시 시작합니다. 2부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약이 불안한 이유는 약 자체보다도 그 약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숨을 고르면서 이 질문에 답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 나이에 약과는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먹어라도 아니고 가능하면 먹지 마라도 아닙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결단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약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꿔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은 몸이 고장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약에 대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이 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오래 먹어도 괜찮은 이유가 뭔가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의사를 귀찮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말입니다. 질문을 하면 약이 덜 무서워집니다. 알게 되면 막연한 상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약을 혼자 끊지 않기입니다. 불안해서 약을 줄이고 싶어질 때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혼자 결정으로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이 약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무게가 혼자에게서 벗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부터 같이 해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3가지입니다. 약을 미워하지 말 것, 질문할 것, 혼자 결정하지 말 것. 이 3가지만으로도 약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먹는 삶이 불행한 삶은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충분히 잘 지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약 이야기는 항상 겁부터 주니까요. 하지만 건강 산책은
겁주지 않으려 합니다. 약이든 아픔이든 나이든 모두 조금 더 부드럽게 같이 안고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몸을 포기하지 않은 분입니다.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고민했다는 건 그만큼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산책에서는 잠은 무조건 오래 자야 건강하다. 이 생각 때문에 밤마다 더 불안해졌던 분들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은 다음 산책을 함께 하겠다는 표시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날에 조용히 다시 찾을 수 있는 채널, 겁주지 않고 이야기 들어주는 채널. 건강 산책은 항상 같은 속도로 여러분 곁을 걷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해를 따르듯 여러분의 건강 산책을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산책이었습니다.